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요즘 입시의 대세는 수시죠. 수시 중에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우수자정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학생부 전형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학생부는 어떤 것일까요? 자, 학생부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도 자기소개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학생부 중에도 교사의 의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되겠죠.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일까요?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위한 글입니다. 아이들 잘생겼지요? 저랑 함께 수업한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학교가 굉장히 또 전망도 좋고 이렇습니다. 아마 단설 고등학교로 2만 7천여 평의 대지를 가진 학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대구 앞산의 한 줄기인 대덕산이고 또 청룡산도 있고 앞쪽으로는 또 문필봉도, 삼필봉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운이 좋은 곳이죠. 자, 이 글은 상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평범한 고등학생을 위한 글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그림 나오죠. 자, 탱크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했는데요. 자, 탱크가 필요 없다. 무슨 탱크 이야기냐고요? 탱크 옆엔 또 드론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탱크를 주요 전력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드론이 등장하면서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지요. 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고, 학원 몇 개씩 다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인성과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뺐는데요. 자, 예전에는 대학 입시는 물론 취업, 공무원 시험에도 성적순으로 뽑았습니다. 면접은 통과 의뢰였죠. 그러나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성과 가능성을 들고 있고요. 기업 채용에서도 인성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도 단순 면접만이 아니라 인성과 적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인성적인 요소와 가능성 잘 드러나 있는지요? 부족하다면 3학년 1학기에 채울 수 있는 부분 채워야겠지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공부보다 더 중요한 자기소개서. 쌤은 자기소개서를 사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들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 항목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이런 자기소개서는 곤란하겠지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잘 알리는 것인데 자신이 써놓고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완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는 뜻이고 고등학교 생활의 방향을 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때 자기소개서를 완성한 사람은 최고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완성한 사람은
명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성한 사람은 최소한 지방 공립대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학생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전에라도 완성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잘 지켜야죠. 그렇다고 1000자 이내라고 했는데 999자까지 쓰겠다. 정말 이건 도움이 안됩니다. 글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또 간단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한글의 파일 문서 정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반드시 개요를 작성하라는 것하고 두괄식으로 써라, 단락을 구분하라, 교과 우수자 전형도 자기소개서는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래야 추천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죠. 맞춤법에 목숨 걸지 말라. 자, 요렇게 간단히 정리하고요.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른 포스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자기소개서라고 검색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도 수시 모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 제목이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 입시 그리고 사회네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부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객관적인 자료로 출결, 성적, 수상,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사의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을 통해서 학생의 특성과 인성 그리고 가능성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도 몰라주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좋은 학생부를 위해서는 교사와 소통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사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자, 고등학교 학생부에서 교사의 의견이 제시되는 항목과 역할입니다. 자, 교사의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은 출결 상황의 특기사항, 진로 희망사항의 희망사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나 또 상황의 특기사항,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사 의견은 담당 교사의 그 학생에 대한 추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 입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에도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부는 취업하는데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이지만 병결 병조태가 많은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는 감점이 되지 않지만 취업에는 결격 사유가 되겠지요. 제가 인사 담당자라고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매일 조퇴하고 매일 결석하는 사람을 직장에서 뽑을 필요는 없죠. 학생부에서 교사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 의미를 다음 표에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출결 상황의 특기 사항인데요. 결석이 예를 들어 일주일 있었다. 담임선생님의 어떤 출결에 관한 의견이 있다라면 참고가 되겠죠. 진로 희망사항의 희망사유인데요. 담임선생님의 학생 진로 희망에 대한 의견이죠. 그 학생의 진로 설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동아리나 스포츠클럽 담당 선생님의 추천서인데요.
인성과 가능성, 진로와 관련성을 또 파악할 수 있겠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특기 사항인데요. 교과 담당 선생님의 추천서 역할을 하겠죠. 학업에 대한 열정, 나눔 배려, 또 분석력, 전공 적합성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죠.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바라본 아이에 대한 생각이다. 그죠? 학생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입니다. 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교과 담당 선생님의 추천서인데요.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학생부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교과 담당 선생님의 추천서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2016년에 준비한 영상 강의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되고요. 내용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원래도 합법과 작문인데요.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어 교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자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사회 과목이나 수학 과목, 과학 과목에도 적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들 필요할 경우에 여러 선생님들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능력 특기 사항의 근거와 권한은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학교 수강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0바이트, 과목별로 1500바이트인데요. 한글로 이야기한다면 한 500자 정도가 될 겁니다. 많이 적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적은 내용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핵심적이지 않다면 그 학생을 판단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당연히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은 교사의 권한이겠죠. 그렇다고 거짓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허위사실 규제는 다음과 같이 또 처벌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규제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한다.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허위사실이 기재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에 관한 이해가 깊은 학생으로 수업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음,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에 능하고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에 뛰어난 학생으로 교내 글쓰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함, 다른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에도 또 도움을 주었다. 자, 두 번째는 화법과 작문에 관한 이해가 깊은 학생으로 수업 활동에도 적극성을 보임,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를 잘하여 우리 학교 체육대회에 관한 소식을 소개하는 활동에서 체육대회 상황을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까지 조사하여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냄,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쓰는 과제 활동에서 2017년 삼성 라이온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선수의 측면, 구단의 측면, 감독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안을 찾고, 사진자료와 적절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기사문을 작성함, 어휘력이 뛰어나 대구광역시 교육청 주관 논술 수업에도 참여하였으며 자신의 글쓰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글쓰기 방법을 안내하는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줌. 자, 두 가지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자, 1번은 그럴듯하긴 한데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구체적인 특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학 담당자라면 그냥 흘러버릴 내용입니다. 자, 이는 주장과 근거가 있고 또 구체적인 활동이 있고 특히 진로와 관련한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의미가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학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상과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제대로 반영한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이 현장 교사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활동을 교사가 관찰하여 적으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1단위 수업이고 수업 시수가 16이라면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담당 학생이 480명입니다. 이 학생들의 수업을 관찰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학생의 진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적어준다는 것은 더 어렵지요. 또 있습니다. 수업 해야 할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아이들 스스로에게 맡겨놓고 하기는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기본교과를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국어를 한정해서 말한다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보세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학교에서 국어만 배운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교사도 제대로 된 수업 연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학생 참여 수업을 위해서는 예습을 해오라는 뜻이겠죠.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 학원에라도 다니든지 과외를 받아야겠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7시간의 수업이 끝난 후 방과 후 수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필요합니다. 그것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학생들 스스로 교사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문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교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3학년의 경우는 대부분의 전국의 3학년의 경우는 교과서를 펼칠 여유도 없습니다. 수능 특강을 봐야 되니까요. 자, 합법과 작문 과목에 물리 실험을 한 것을 발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기재된다면 웃긴 일이지요. 교과와 관련 있는 내용이 한다, 그죠? 따라서 교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의 특성은 교과서 목차를 보거나 내용 소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면이 있지만 아이들이 앞부분을 좀 소홀히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고등학교 학부과 작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목. 자, 학부과 작문의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설득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매체를 활용한 말하기와 글쓰기,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와 글쓰기,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한 말하기와 글쓰기,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어느 과목과도 다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죠. 또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말하기와 글쓰기가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말하기와 글쓰기도 있고요. 학부과 작문은 모든 분야와 다 관련이 있죠. 자,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이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특성을 파악했다면 자신의 진로 희망과 과목의 관련성을 또 파악해야 되겠죠. 뭐 앞에서 말한 화법과 작문은 어느 진로에라도 다 해당이 되겠죠. 자신의 진로 희망과 과목이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 적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에 능하며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에 능한 학생임. 아무 내용 의미 없죠, 이거는. 이 내용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탐색이 되어 있고 공부의 방향까지 잡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인데요. 자기소개서가 없다면 제대로 된 추천서도 받기 어렵고 요즘은 취업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또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교과 특성과 또 진로를 파악했다면 교과 특성과 진로와 관련 있는 활동을 또 파악해야 되겠죠. 내 진로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나는 기자를 하려는데 수학 시간에는 뭐가 도움이 될까? 영어 시간에는 뭐가 도움이 될까? 과학 시간에는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죠. 교과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로와 관련해서 자신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해서 정리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보여줬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겠죠.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도 이런 거 했다. 별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 관련 독서 활동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서 활동 상황은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와 관련이 있다면 교과 담당 선생님이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원래부터는 독서활동 상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서명과 저자명입니다. 그죠? 도서명과 책 이름과 지은이 이름이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읽은 것입니다. 자, 읽은 책으로 적혀 있지만 면접에서 그 내용을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난감한 일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는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독서 상황도 선생님이 모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알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선생님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도 몰라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선생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자신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고요. 또 시간이 부족할 경우 메일이나 문자 등을 또 활용할 수 있겠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화법과 작문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과에서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해당됩니다.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의 증빙자료가 학생부라는 점에서 또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을 때 타당성과 논리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 글은 고등학교 또 오타가 있네요. 1학년 때 읽었다면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는 만큼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상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소통의 공간인데요. 여러분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 자료를 수업하려고 합니다. 자, 입력하는 자료는 선생님만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고요. 자, 입력할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학급은 필수입니다. 해당 학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도 필수겠죠. 숫자로만 입력하면 되고요. 이름은 필수인데 이름은 자기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희망 진로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학과나 직업을 입력하면 되고요. 자, 세부 능력 자료는 또 필수가 됩니다. 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자 이내로 앞에서 말한 예를 참조하면 되겠죠. 그럼 독서 자료가 있는 경우는 국어와 관련 있는 독서를 한 경우는 도서명 저자 형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입력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선생님이 혹시 또 모르는 점, 자신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생님 모르는 점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또 그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또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적은 내용을 선생님이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일단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이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와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